시작해볼게. 볼게요. 이제 뭐 스텝 2에서 설명할 내용이 사실 이 정도도 필요 없는데 이제 좀 이제 최대한 많은 거를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전수해줄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니네가 수원과 수투를 다 했잖아. 그러니까 수원과 수투랑도 조금 결부지어서 수학과를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수원 안 배우는데 근데 수원 괜찮아. 일단 받아들여. 알겠지? 일단 받아들여. 자 볼게요. 244번에 보면은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얘가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해서 보면 보통 이제 절대값을 벗겨내는 방법 우리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얘의 값을 우리가 총 4구역으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야. 얘가 마이너스 1일 때 얘가 마이너스 3크구나.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2일 때 여기서 구간을 이렇게 이제 4개로 쪼개잖냐. 그지? 이렇게 쪼개는 거 알아요? 오케이? 그래서 범위를 총 4개로 쪼개서 이 범위일 때는 예식이 어떻게 될 거고 이 범위일 땐 예식이 어떻게 될 거고 이 범위일 땐 이 범위일 때 뭐 이렇게 찾을 거라고. 그지? 근데 어찌됐든 이 결론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절대값이 마이너스를 붙여서 벗겨서 나오든 그냥 벗겨서 나오든 어찌됐든 얘는 무조건 뭐야? 1차 함수야. 인정해? 그러면 우리 요거를 배웠을 거라고.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눌 거 아니냐.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x가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등호 빼고 그리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걸로 어찌됐든 이렇게 4개로 쪼개질 거 아니야. 그럼 뭔가 식이 나올 거라고. 근데 지금 식을 바라보기 전에 결국 얘가 1차 함수의 꼬라지가 나올 테니까 직선 그러면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돼?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 만약에 여기가 다음수야.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이랄까? 다음수요? 다음수야. 여기 안에 있는 숫자가 다음수야. 그러면 기울기는 몇이랄까?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에 있게 되면은 얘는 음수겠지. 얘는 양수겠지. 미안해. 얘는 양수겠지. 근데 얘는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x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거든. 얘는 플러스 그치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는 플러스 3이 될 거야. 뭔 말인지 알아? 근데 거기에다가 여기 이 함수들이 나뉘어지는 이 구간을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2 여기에서 급격하게 그래프가 바뀌지. 근데 수투를 했으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겠냐 다르겠냐. 다시 말하면 이 함수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당연히 이어져 있을 거라고. 이해가 돼? 그러면 그냥 나 같으면은 얘네 기울기를 알고 있고 얘네 연속성을 알고 있다면 이 그냥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볼래? 마이너스 3 넣으라고요? 응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 5, 2, 7 마이너스 3을 넣으면 7이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얘가 7이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7이라고. 여기가 7. 마이너스 1 넣어봐요. 오케이?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봐. 5요. 그럼 어떻게 돼? 5가 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5가 돼. 그리고 1 넣으면 얼마? 2 넣으면 얼마야? 10인 거. 2 넣으면 또 7이 돼? 네. 아니 8. 응? 8이 아니에요. 2 넣으면 8 될 거야? 8이요. 당연한 거야 사실. 여기가 8. 그러니까 요 경계인 점들을 내가 한번 다 찍어봤어. 근데 얘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이렇게만 그리면 끝난다고. 오히려 더 쉽게 가면은 어떻게도 갈 수 있는지 알아? 문제에서 어차피 물어보는 게 최소값이지. 근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이라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서 1로 넘어갔어.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면 극수 아니야? 네. 그지? 그러면 얘 그래프는 어차피 여기서 최소값을 가질 거라고.
그게 마이너스 1일 때 5라고.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존나 뇌절을 한번 해볼까? 지우개 어디야? 근데 뇌절이 정확히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술 더 뜨는 거를 두 술 더 뜨고 세 술 더 뜨고 씨발 그거를 뇌절한다라는 거야. 내가 한 100술을 더 떠볼게. 아니 한 50술 정도 떠볼게. 일단 요건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y는 절대값 x-1, x-2, x-3, x-50 이런 그래프도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얘 몇 개야? 일단 짝수개일 거야, 맞지? 오케이? 자, 짝수개면 조금 모양이 안 이쁜데. 일단 홀수개? 홀수개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줄게.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만약에 다 음수라면 일단 크기 순으로 따지면 이 새끼가 가장 작은 놈이잖아. 절대값 다 바뀌고 얘가 가장 작은 놈이잖아. 그지? 그러면 순차적으로 얘가 음수, 나머지 다 양수. 아니면 두 개가 음수, 나머지 다 양수. 뭐 이런 식으로 음수하고 양수가 약간 이 새끼를 기준으로 여기선 음수, 여기선 양수 이렇게 갈 거라고. 여기까지 인정? 그러면 얘가 음수가 되는 쪽에서는 x에 마이너스가 붙여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1과 49의 딱 정 가운데가 몇이야? 25지. 그러면 그 25를 기준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x가 25일 때라고 생각해봐. 그럼 x가 25일 땐 얘가 딱 0일 거 아니야. 그러면 25를 한번 넣어보자고. 25를 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25 넣어보자. 24. 여기다가 25 넣어주자. 24. 그치? 그럼 얘는 자 봐봐. 24, 23, 22, 21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 x가 25일 때 25, 5, 여기 f25 이런 값이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 왼쪽과 얘 오른쪽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의 기울기. 얘보다 이렇게 작다는 소리는 24와 25 사이. 오케이? 24와 25 사이. 부호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자. 24와 25 사이. 얘는 자 24와 25 사이의 값을 가지면 25는 음수가 될 거고 24는 양수가 될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그러니까 1부터 24 여기 뒤에 있는 요 숫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부터는 얘가 플러스의 값을 가지고 25부터 49까지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거야. 얘는 총 24개의 플러스가 있지. 얘는 25개의 마이너스가 있는 거 아니야? 얘는 24개의 플러스 25개의 마이너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이렇게 왔겠지. 오케이? 지금 다시 24개, 25개 이렇게 됐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 24부터 23 얘네 사이를 한번 보자. 만약에 23부터 24까지 여기 사이의 값을 넣었다면 플러스인 놈은 1부터 23까지일 거고 얘는 24부터 49까지였을 거야. 그럼 얘는 플러스가 23개가 나와. 얘는 마이너스가 26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찬가지로 같은 느낌으로 오른쪽에 가주면 1, 3, 5, 7,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이렇게 갈 거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결국 얘 최소값은 25를 이 x가 25일 때의 함수값이 결국 최소값일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단 이거는 왜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냐면 얘 지금 절대값의 개수가 홀수개지. 홀수개. 그러니까 딱 정 가운데일 때 얘가 0이 되면은 마이너스의 개수와 플러스의 개수가 완전 똑같잖아. 근데 얘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이 새끼는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얘는 플러스 1을 가진다고. 됐어? 근데 만약에 홀수개인 경우는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자. 얘가 추가가 됐대. 오케이? 그러면 얘가 추가가 되면 이제 25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봐. 만약에 1부터 25까지 의 값을 한번 볼게. 내가 이제 여기서도 25,f25가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내가 24부터 25까지의 값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 24부터 25까지의 값 여기에 하나를 집어넣으면 1부터 24까지는 뭐가 될 거야? 플러스가 될 거야. 그치? 근데 25부터 50까지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얘네 개수는 얘 24개, 얘 26개가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에 24,F24가 나올 거고. 됐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25부터 26을 한번 체크를 해요. 25부터 26까지의 값, 예를 들어서 25.5라는 놈을 보면은 뒤에 있는 숫자가 1부터 25까지 있는 경우는 얘가 플러스일 텐데 얘가 25개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26부터 50까지 얘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질 텐데 얘도 25개잖아.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F25와 F26은 똑같아요. 이렇게 되고 얘도 이제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가파라지는 꼴, 기울기가 점점 더 가파라지는 꼴, 이렇게 된다 이거야. 그럼 정리를 하면 요 절대값 더한 놈의 얘 그래프는 단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이 다 1일 때만이야. 알겠지? 홀수 개면 얘가 이렇게 뾰족해지는, 가운데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뾰족해진다. 그리고 짝수 개면은 여기서 기울기가 0인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점점점 이렇게 가파라질 거다.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 앞에 있는 놈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어떤 거 볼게. 예를 들어 내가 이 문제를 y는 얘를 이렇게만 바꿔볼게. 그러면 내가 아까 쓴 그 뭐 약간 연필 모양 이거는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못 만드는 거잖아. 맞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 그러니까 얘도 구간을 이렇게 설정을 할 거야.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2보다 큰 거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설정을 해보자. 얘네 기울기만 체크를 해보자. 기울기가 얘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다 음수 나오지.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5일 거예요.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가 이제 양수가 되지. 얘는 여전히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리고 얘는 얘까지 음수가 되는 거지. 이 범위에서는. 그지? 만약에 얘까지 음수가 된다면 그래도 기울기는 몇? 마이너스 1이요. 얘가 마이너스로 빠져나올 거고 얘가 플러스 이렇게 빠져나올 테니까. 인정해? 플러스 1 아니에요? 아, 네네네. 마이너스 1이 맞지, 그지? 근데 이제 2부터 기울기가 다 플러스니까 이제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 기울기 어떻게 되겠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5. 언제 최소값까지? 전 2라고. 1.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경향성만 파악을 해보자. 우리가 직접 굳이 식을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프만 그려서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그래서 244번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답이 뭐였지? 3번이었나?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5 막 이러지 않았어? 기억 안 나. 하여간 그렇대요.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247번 볼게요. 함수 f가 임의의 두실수 xy대요. 이렇게 돼 있네. 이거 보자마자 우리 보통 하고 싶은 거 뭐냐? 0 집어넣기 인정해? 네. F0 빼기 F0. 그러니까 F0은 0이지. 그지? F1은 4야. F33은 뭐냐? 다 132. 그렇게 나올 것 같아요. 안 풀어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서 대표적인 유형이 총 3가지가 있거든. 리니어한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3가지가 나와. 근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우리가 이제 수학 1 때 했잖아. 잘 모르지. 그지? 그러니까 수학 때 했는데.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리니어한 함수가 이제 직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지수함수. 그리고 세 번째가 로그함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직선 같은 경우는 이런
가장 대표적인 게 f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y 아니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여기에도 마이너스. 오케이? 이런 함수가 대표적인 직선이야. 오케이? 근데 직선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은 y는 ax 플러스 b잖아. 그거 말고 그냥 y는 ax만 하는 거야. 원점 지나는 직선. 알겠지? 원점을 지나는.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냐면 얘가 어차피 원점 지날 거 아니야. 사실 나는 F0은 0 이거를 체크하지 않아도 그냥 이 새끼 생긴 거 꼬라지를 보고 원점 지난 직선이네. F0은 0이겠네. 근데 F1이 4야. 기울기가 4겠네. 그럼 Y는 4X일 거고 여기다가 4배만 해주면 답이 132겠네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꼬라지예요. 오케이? 지수함수는 어떻게 될지 보자. 얘들아 지수함수가 뭐냐면 Y는 2의 X승 이런 꼬라지였어. 맞지? 그럼 내가 y는 2의 y는 y는 2x. 오케이. 얘네 계산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2x승 곱하기 2의 y승. 얘네 계산 어떻게 돼? 지수끼리 곱셈은 덧셈이 되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대표적으로 표현이 되냐면 fx 더하기 y가 fx fy로 표현이 돼. 오케이? 이렇게 그냥 분리해서 생기는 게 직선이었어. 이번엔 얘가 뭐냐면 더하기가 곱하기로 분리가 됩니다. 라는 거. 그게 대표적인 지수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로그함수는 로그 1을 밑으로 한 x 더하기 로그 1을 밑으로 한 y가 뭐였지? 로그 1을 밑으로 한 xy였어. 기억나? 자 이게 뭐냐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야.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곱한 게 더하기가 됐잖아. 반대로 로그함수는 더한 게 곱하기가 돼. 그런 함수가 있어. 뭐 시떡 같지만 뭐 그런 게 있어. 오케이? 아 옛날에 조금 한 거. 그래서? 엄마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f x y는 f x 더하기 f y 이렇게도 표현이 된다. 오케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티피컬한 예시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보통 문제가 나오면 막 걔 지랄로 줄 거라고. 248번 같은 거 봐봐. 이런 식으로 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뭐 직선인지 지수함수인지 로그하면 모르지. 이런 건 몰라. 오케이? 하여간 이런 편한 것들이 나온다? 미리 알아놓는다? 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직선이네. 그것도 원점을 지난 놈이니까 기울기만 체크를 하면 그냥 답이 13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구조. 알겠죠? 오케이. 너네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미리 배웠으니까 조금 배웠던 거 써먹으려면 이런 것도 써먹을 수 있는 거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풀어봐. 내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볼게. 아니? 봐봐. 예를 들어 F 0보다 큰 실수 x, y에 대해 f 2xy가 fx, fy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있다. f가 1일 때 f 16을 구해주세요 하고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러면 봐봐. 일단 우리가 해주고 싶은 거는 x하고 y에다가 0을 넣는 거였잖아. 근데 0보다 큰 실수 x, y라 그랬지. 그럼 0은 못 넣을 거고. 한번 뭐 어차피 f2가 1인 걸 줬으니까 x하고 y에다가 둘 다 한번 1을 넣어볼까? 그럼 f2는 2f1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얘가 1이라네. 그럼 일단 f1이 0이구나 라는 거는 파악할 수 있을 거야.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여기다가 2를 넣고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는 f4가 f2 더하기 f1 더하기 1 이렇게 뜨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f2가 1이었고 얘가 0이었으니까 얘는 2가 될 거야. 그지? f4는 2. 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놈에도 2를 넣고 2를 한번 넣을까? 그럼 F8을 구할 수 있겠지. F8은 F2 더하기 F2 더하기 1인데 얘는 3이네. 그럼 F8은 3이네. 어떤 구조냐면 2배씩 될 때마다 얘가 1씩 오르는 구조잖아. 같은 방식으로 F16을 하면 얘는 4가 나올 거야. 되겠어? 오케이? 근데 나는 얘를 이렇게도 파악을 한번 해볼 수 있었다. 뭐였냐면 F2가 1이니까 얘가 F2잖아. 이 곱하기가 전부 다 더하기로 연결이 됐잖아요. 그 말은 얘는 y는 로그 밑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로그 함수가 되는 거라고. 근데 F2가 1이라며.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1이라고. 그럼 밑도 2겠지. 그러면 F16 x에다가 16 넣으면은 로그 1을 밑으로 16이 4니까 여기 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선생님이 장수하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렇게 거꾸로 문제를 풀었대. 이 함수 fx가 직선인가? 지수함수인가? 로그함수인가? 그 셋 중에 하나인가? 아니네. 그러면 다 이렇게 풀어보자 라고 가도 사실 뭐 상관없는 거야. 알겠지? 죽을라 그러네? 서서도 자겠네? 서서 잠깐 잤어? 웃졌어 또? 쌩쌩해 보이는데 나 2시 전에 내가 왔는데 왜 그래? 너무 졸려. 깨어나 그 다음 248번을 그러면 이번에 보자. 248번은 그냥 별건 없고 좀 더러워 보여. 너네가 풀기 싫어할 것 같아서. 와봤어. 자, 볼게요. 함수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금까지 봐온 것들 중에서 가장 더러운 꼴 아니야? 모든 실수 f, x, y에 대해서 뭐 이지랄 한다 하는 문제들 중에 가장 복잡한 꼴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볼 때 사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해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 세상에는 진짜 정말 다양한 함수가 있단 말이야. 기함수도 있고 우함수도 있고 주기함수도 있고 뭐 반복적으로 뭐 증가하는 함수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직선처럼 증가하는 함수도 있고 뭐 더하기가 곱하기 되는 놈도 있고 곱하기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해 라는 게 좀 위험해. 근데 어느 정도 발상의 그 건덕지는 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아무것도 준 게 없어. 오케이? 그랬을 때 F2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결국 나는 여기 F 안에 이 괄호 안에다가 결국 종국에는 뭘 넣어야 되는 거야? 2를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일단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르겠고 여기를 2로 만드는 x의 값을 한번 넣어볼까? 첫 번째 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자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4분의 1 F2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라고 그랬으니까 플러스 2에 F 마이너스 2분의 1 얘가 마이너스 10이다. 뭐 이런 식 하나 나오겠지.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을 2로 어떻게든 못 만드나? 2분의 1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치? 그러니까 내가 방금 여기를 2로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잖아요. 얘도 한번 2로 한번 만들어주자. 할 수 있는 건덕지는 다 해보는 거야. 걔를 2로 만들려면 x가 2분의 1을 넣어야겠지. 됐어?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4f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f2 얘가 3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지. 그러면 내가 그냥 어떻게든 f2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숫자를 집어넣는데 지금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볼 때 항상 답답한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그냥 x에다가 2를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만들어줬어요. 또 하나를 내가 마음대로 우연히 이걸 넣었는데 만들어지던데 병신들아 이걸 왜 생각 못해? 이런 느낌으로 풀이를 써놓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왜 얘를 이거를 집어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해설 없이 그냥 난 이거 넣어봤더니 구해지던데? 될 때까지 구해봐 가 돼버려서 니네도 이제 씨발 이건 될 때까지 구하는 거구나. 1 넣기 넣고 씨발 0 넣고 만만한 걸 다 집어넣는 2분의 1을 집어넣을 생각을 씨발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야. 근데 결국 의도가 F2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네를 어떻게든 그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좀 알맞는 숫자를 집어넣을 때 그나마 가능성 있는 놈들을 집어넣어 준 게 이거라. 근데 이러면 어때? 미지수가 지금 2개지. 근데 10도 2개야. 그럼 얘는
그러면 연립 1차 방정식으로 얘를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 FE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F-2분의 1을 소거해서 그죠? 그렇게 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계산을 못해요. 절대로 귀찮은 게 맞습니다. 식만 세워줬어. 알겠지? 오케이, 파이팅. 내리 졸려 죽을라 하네. 오늘 왜 이렇게 안 먹어? 일단 나만 더워. 좀 더워요. 그 다음 254. 254번 한번 봅시다. 야, 글로 나와 있는 문제네. 좀 풀어볼래? 평가원 기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험지 평가. 그만 줘. 커피 마셔. 에이. 졸릴 때마다 네가 눌러. 계속 눌러야 돼. 아, 너무 좋아요. 254번. 답은 아직 기억밖에 3번? 아니야. 그래요. 보통은 해결이 됐나요? 결국 왔네. 아무것도. 빨리 안 앉으면 너의 뒤통수가 지금 카메라에 찍힐지도 몰라. 네, 답은 5번. 5번. 또 답은 2번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것이 근데 솔직히 해석이 좀 엉터리긴 했어요. 그냥 막 그래. 기억 한번 볼게. 기억은 존나 쉽지. 네.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잖아. 기억 설명해달라서 없죠? 그냥 뭐 A, B를 지난다 해서 A, B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냥 설명할게. 여기다 A, 얘도 A, B, 얘도 A, B를 지나. 얘는 3분의 1 B일 거고 3분의 2 B일 거라고 더하면 B가 될 거니까 얘도 A, B를 지날 거라고. 됐죠? 그럼 니은 볼게. 얘가 Y 축에 대하여 대칭? 무슨 함수? 기함수. 우함수. 아니 기함수인지 우함수인지 맞추는 걸 내 표정 보고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일단 둘 중에 하나 던져. 그다음에 씨발 이 새끼 표정이 안 좋아. 그럼 무조건 씨발 반대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함수라고 우함수. 우함수의 정의 뭐였는지 기억나? 그 뭐냐 할 때 그 홀수차 짝수차. 그렇구나. 완벽히 반대로 얘기하나? 반대로만 나오고. 근데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요거라고. 오케이? 마이너스를 삭혀버리는 게 Y식 대칭이라고요. 2차 함수 생각하면 된다고 2차 함수.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fx랑 gx가 전부 다 요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잖아. g-x 요거를. 그러면 h-x라는 놈도
3분의 1 f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2 g 마이너스 x일 텐데 어차피 이게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랑 똑같다며. 그지? 그러면 얘는 그냥 hx네. 그러니까 얘네가 똑같다고. 이런 구조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hx도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되겠나요? 그러면 디귿은 얘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얘들아 1대1 대응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 똑같으면서 1대1 함수면 되는 거예요. 1대1 함수는 그러니까 정역이 실수 전체인 함수 한해서 증가함수 혹은 감소함수라고 내가 얘기를 했었어. 오케이? 그러면 fx와 gx가 모두 1대1 대응이면 얘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 얘도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 그치? 근데 그러면 만약에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야. 그러면 hx는 증가가 되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겠지. 그치? 감소도 마찬가지잖아. 근데 어느 한쪽이 증가고 어느 한쪽이 감소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fx가 뭐 y는 x고 gx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2x? 바꿔서 생각하는 게 나아. 예를 들어 2x 마이너스 x 이렇게 어느 한쪽이 증가고 어느 한쪽이 감소야. 그러면 저기 hx에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2x 0? 상수함수 0? x축? 걔는 1대1 대응해? 그렇지 않다. 알겠지? 그래서 디귿은 아닐 수도 있다. 되겠죠? 좋습니다. 이 증가성, 감소성이 완전히 상쇄되는 경우는 얘가 0이 되죠. 1대1 대응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알겠지?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어. 물론 1차 함수 한해서. 됐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1대1 대응 얘기를 할 건데 1대1 대응 얘기. 그러니까 1대1 함수를 찾아내는 건 쉬운데 문제 조건에서 1대1 대응을 찾아내는 게 조금 일단은 빡세요. 일단 얘는 1대1 대응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1대1 함수 문제야. 한번 생각을 해볼게. 봐봐.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x가 여러분들이 위에 거는 1차 함수 밑에 거는 2차 함수. 그지? 얘는 어떻게 생겨본 놈이냐면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어. 얘는 마침 축이 여기에 있잖아. x가 2. 그럼 일단 그래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요. 1대1 대응이려면 일단 공역과 치역도 똑같아야 돼. 맞지? 근데 이미 얘는 여기서부터 실수 완전 무한대까지 여기는 일단 다 채워졌네. 그치? 그러면 얘는 나머지 밑에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소리잖아. 근데 얘는 직선이야. 그치? 그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 여기를 채우면서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럼 1대1 대응이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렇게 되면 내가 찾아낸 조건은 두 가지야. 얘가 2면은 얘가 2일 때 함수값과 얘가 2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 왜? 연속이니까. 자극함과 우극함이 똑같아야 된다. 함수값도 똑같아. 됐지? 1을 한번 넣어볼게. 1을 넣으면 4a-2-b 플러스 1. 요 놈이 뭐랑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다가 2는 넣어. 4-8 더하기 3b. 그렇게 되겠네. 다 넘겨주면은 4a-4b가 마이너스 3. 일단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왔어.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떻게 찾아주면 좋을까? 이 점을 지난다라는 조건을 썼잖아. 그 다음에 또 써먹은 조건이 뭐야? 기울기가 음수다라는 걸 써먹었죠. 그러면 일단 2a-1은 이거보다 작을 거야. 그 말은 a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거지?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정수 b잖아. 그러면 a와 b가 전혀 무관한 놈들이 아니라고. A를 B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잖니, 그지? 그러니까 내가 표현할 거는 B 무슨 비리네. B의 범위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B-4분의 3이라는 놈이 2분의 1보다 작다는 소리니까 B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이걸 만족하는 건 B는 뭐 대충 1? 2번 되겠죠. 1점 얼마 되겠죠? 오케이. 그러고 259번 한번 봅시다. 259번. 얘는 진짜 1대1 함수랑 다를 바가 없잖아. 여기가 감소니까 얘도 감소여야 합니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1대1 대응의 직접적인 의미를 보자. 얘가 1대1 함수로 침투할 수 있었던 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애초에 공역 자체가 실수 전체였잖아. 오케이? 그래서 치역이 실수 전체가 돼야 된다. 요거였는데 이번에 259번에서는 얘는 공역 자체가 정해져 있어. 그러면 치역도 똑같이 정해져야 된다는 소리잖아. 맞니?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일단 이 1번을 풀어볼게. 두 집합 x, y 이렇게 돼 있는데 x에서 y로 함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는데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2,2를 집어넣으면 3 이렇게 되려나 그지? 오케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즉 y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쪽이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밑에 이쪽에 대해서 얘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얘 치역 자체가 공역이랑 완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만약에 내가 x 값을 여기로 자른다고 생각해봐. x 값을 여기로 잘라. 이게 x가 k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떤 문제점이 생겨? 3을 갖고 있는 건데 어? 치역의 3 썩은 최대값 치역에 3 치역에 3은 아직 안 닿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얘는 지금 문제되는 게 뭐냐면 x 값에 따라 y가 하나씩은 무조건 대응이 되줘야 되는 게 함수의 정의인데 얘는 x 값이 여기일 때는 y가 계속 정의가 돼, 그지? 근데 이 이후 여기에서 여기 사이의 x 값에서는 y가 애초에 잡을 y가 없잖아. 그럼 얘는 뭐야? x가 있는데 y가 없는 거라고. x에서 화살표를 y로 이렇게 쏴야 되는데 쏠 y가 없는 거야. x만 남아 있어. 그럼 얘를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애초에 얘는 함수도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k는 기본적으로 여기 안쪽으로는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만약에 x가 그래. 만약에 k가 이쪽에 있어. 그럼 얘는 무슨 문제가 된다? 얘는 무슨 문제가 된다? x에 따른 y의 값이 다 정해졌지, 그지? 근데 문제는 뭐야 얘는? 공역이 애초에 y가 2보다 작은 쪽이라며. 근데 치역의 입장에서 보면 치역은 그냥 여기 아니야? 뭔 말이냐면 얘가 남는다고. y가 남는다고. 얘는 함수긴 하지. 하지만 우리가 찾는 1대1 대응은 아닐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x는 k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돼? 요 교점과 맞붙어야 된다. 그럼 그때는 언제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2일 때 그때 x값이 두 개가 나오겠지. 여기 아니면 여기. 그 중에서 2보다 작은 놈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x는 1 또는 3일 텐데 3은 탈락하겠지, 그지? 그래서 k는 1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제 2번 한번 볼게요. 2번. 얘는 어때? 문제를 잘 읽어야 돼.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 그러면 정의역도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공역도 y가 k보다 큰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얘 정역과 공역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겠냐? 요거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y는 x를 한번 그려볼게. 오케이? 여기 위에 어떤 k, k라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랬을 때 얘는 k의 값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거리겠지. 그지? 그랬을 때 얘 정역과 공역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y도 k보다 커야 되고요. x도 k보다 크고 여기가 정역과 공역이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번에는 K의 값에 따라서 정의역과 공역이 한 번에 같이 움직이는 거야. 괜찮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 그래프가 1대1 대응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얘 그래프를 시발 먼저 그릴걸. 먼저 그릴게. 다시 지운 다음에 일단 이게 이해됐죠?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제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7 이렇게 그려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7일 거고, 그럼 y축은 어디에 그려지냐면 여기쯤 그려줄 거예요. 여기 휘어져 있어. 이렇게. x축은 뭐 한참 위에 있겠죠. 그럼 이때 y는 x라는 놈이 그림이 그럼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 위에서 지금 얘가 정역과 공역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봐봐, 만약에 K가 이쯤 있다고 생각해볼까? K가 이쯤 있으면 뭐가 문제야? X가 지금 이것보다 크다야? 됐지? Y는 이것보다 커야 돼? 문제가 뭐야? 이쪽에 있는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있는 X들은 갈 Y가 없지. 왜? 애초에 공역이 이것보다 크다는데 밑에 있는 놈들은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함수는 일단 틀려 먹은 거야, 맞지? 그러면 얘보다는 커야 될 것 같아. 걔가 최초로 만난 점이 여기 아니야? 왜냐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해도 여기에서 x가 갈 y가 없다고, 맞지? 최초로 만난 점이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k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함수는 여기 요 머리카락만 하고, 물론 무한히 쭉 이어지긴 하겠지만 요런 그래프가 돼. 얘는 1대1 대응이 되니? 얘는 1대1 대응이 돼? 되는 거야, 맞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함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그러면 내가 찾을 건 뭐냐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가 y는 x와 만나는 점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그것 중에서 x의 값이 큰 놈이 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니까 2,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또는 2겠네. 그럼 그 중에 뭐가? 2가 되겠죠. k가 2야.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지, 그지? 오케이. 얘가 그 이후로 가면 어떻게 되지? 지금 그래, 내가 y는 x를 이렇게 했더니 여기가 k, k가 나왔어. 그럼 그 이후에 만약에 내가 점을 잡는다. y는 x가 왜 이렇게 그려서? 굉장히 잘못 그렸네. 이렇게? 이게 y는 x. 거지같이 그렸네. 만약 여기에 다른 k가 있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되면 공역은 여기서부터인데 치역이 여기서부터잖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y는 x와의 교점이 답이 될 것이다. 잠깐 쉬면 안 돼요? 잠깐 쉬면 안 돼?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진짜. 두 문제밖에 안 남았는데? 좀만 더 하고 많이 쉴게. 오케이? 괜찮아? 좋아요.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261번. 자, 261번에 함수가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얘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번에 우리가 집합 문제 풀었던 것처럼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아요. 오케이? 나 얘도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볼게. 봐. 얘를 풀 시간을 좀 줄까? 요거는 생각해볼 만한 문제라서 요거는 한번 풀 시간 줄게. 에어컨 더 빡세게 틀었어. 좀 더 시원해질 거야. 네가 이렇게 하는 사람. 맨날 뒤에 앉아. 편집은 못 일어나가지고. 응? 일어서서 못하잖아. 안 졸리면 되잖아.
힌트를 주자면 F0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오, 나왔어요? 쟤는 1승. 동점. 많이 벌어나. 풀었어? 아니야, 자, 볼게요. 친구들이 반이 나왔으니까. 자, 볼게. x 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 0, 1밖에 없잖아, 맞지? 그렇게 되면 심지어 이미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이거를 결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fx와 일단 요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 이게 사실 x랑 y랑 다를 때 이거라고 하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1대1 함수죠? 맞아?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고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어차피 x랑 y랑 서로 다르다고. 근데 x랑 y는 어차피 마이너스 1, 0, 1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의 값만 가지지. 그럼 식을 세 개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3, C, 2 세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 순서는 상관없을 거예요. 왜? 어차피 얘네가 대칭성을 가지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아니지. 서로 다르니까. 그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1, 0, 1 요 순으로 한번 식을 세워볼게. 마이너스 1, 0으로 세우면 F0은 F 마이너스 1, F0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오케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로 만약에 식을 세우면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 F1 0과 1로 세우면 F0은 F0, F1 이렇게 되네요. 요 세 개씩이 나오는데 이거를 보자마자 일단 가장 먼저 등장한 놈이 F0이잖아. 딱 봤을 때 F0 나눌 수 있지 않나? 나눌 수 있지 않아? 못 나누죠. 왜? F0이 0이라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얘네를 내가 한번 이렇게 풀어볼게. F0으로 얘를 묶어. 얘를 이렇게 넘긴 다음에 묶어. 그러면 F-1 빼기 1은 0 이렇게 되지. 그지? 오케이? 얘를 이렇게 넘기면 마찬가지야. F0은 F1 빼기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되겠지? 근데 이 방정식을 어쨌든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F0이 0이면 해결되지. 근데 만약에 F0이 0이 아니라면 얘가 1이면서 동시에 얘도 1이어야 돼. 맞지? 근데 그건 가조건에 위배되죠. 둘 다 1일 수는 없는 거잖아. 1대1 함수니까. 그러니까 F0은 무조건 0으로 간다. 이게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좋아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한번 해결해보자. 요거. 얘는 어때? 얘는 F-1과 F-1이 동시에 보유가 되는데 얘는 나눠도 돼? 얘 나눠도 되지. 왜? 0은 아닐 거 아니야. 적어도 1대1 대응이 LDL 함수니까. 괜찮죠? 그럼 얘는 나누어주면 F1은 정확히 뭐다? 이게 다 정해진 거야. 그럼 나머지 F-1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얘는 어디로 가면 돼? 이거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 보내주면은 답이 7개. 그래서 답이 2번.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지? 잘했습니다. 같은 논리로 263번을 한번 살펴보자. 그나마 얘는 경우에서 순열 조합을 정말 안 써도 되는 문제지. 반면 263번을 보면 얘는 정말 절실히 필요해. 자, 볼게. 1, 2, 3, 4, 5,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어요.
가속권 해석해 줄 사람. 뭔 뜻이냐? 가속권 뭔 뜻이야? 1대1 함수. 1대1 함수이면서 F3은 6으로 고정이래요. 그렇게 돼 있고 F1이 F4보다 작고 F2가 F4보다 작대. 오케이, 좋아. 근데 우리 이렇게 크기가 정해진 순열은 뽑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얘기했던 거 기억나? 다 기억나요? 우리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었잖아.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랑 줄을 세울 건데 남자는 키순으로 쓰는 방법의 수 이런 거 했었잖아. 그지? 어떻게 했어? 남자는 키순이니까 이 새끼들이 남자들이 설 만한 자리만 뽑아주면, 예를 들어 여기 이렇게 쓰라고 해볼까? 그럼 얘는 뽑기만 하면 크기가 정해진 거니까 굳이 나열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나열하는 경우가 딱 한 가지라고. 그런 다음에 여자애들은 키순이든 뭐든 나열을 해야 되니까 얘네는 손팩토리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F2랑 F4, F1과 F4 얘네는 크기가 정해진 놈이니까 뽑기만 하면 된다. 근데 문제가 뭐야? F1이랑 F2는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금 모르지. 그게 문제인 거지. 근데 잘 봐. F1하고 F2가 그러면 총 몇 가지 관계가 있겠어? F1이 F2보다 더 큰 경우, F2가 F1보다 더 큰 경우, 아니면 둘이 같은 경우. 괜찮아요? 근데 둘이 같을 수가 있냐? 가족권에서 뭐라 그랬는데?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크기가 서로 다른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면 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어. 어차피 크기가 정해진 놈은 뽑기만 하면 된다? 1, 2, 4가 갈만한 숫자 어차피 다 다를 거 아니야. 그 5개 중에 3개를 일단 골라보자. 골라보면 예를 들어 진짜 무작위로 뽑게. 2, 3, 5 이렇게 뽑았어. 그러면 어쨌든 F4가 제일 큰 놈이지. 그럼 얘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야. 하지만 1, 2는 모르지. 어떤 놈이 큰지 작은지 모르지. 그러니까 얘네는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 두 가지. 알겠지? 나머지 5의 위치는 4, 1 둘 중에 하나 남은 거 보내주면 되지. 그래서 답이 40 이렇게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순열 조합을 미리 알고 있다면 문제 풀기가 좀 더 쉽다는 거. 여기까지 할게. 이렇게 좋은